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8회 진도별 모의고사 16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자, 다음 국제 거래 중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자, 우선 이게 경상수지에 속하는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상수지를 증가시키는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걸 봐야 됩니다. 1번에 외국인이 주식을 매입하는 거는 경상수지가 아니죠. 자본수지 그쪽에 속하는 것이고요. 2번, 우리나라 학생이 해외 유학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경상수지는요, 상품과 서비스 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건, 상품이 왔다 갔다 거래하는 거 그것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게 되면 서비스 수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가 감소해서 경상수지 악화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경상수지 내용은 맞고요. 자, 3번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을 건설, 직접 투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4번,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뭔가 특허를 이제 이용해서 특허료를 받았대요. 이거 서비스 수지입니다.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4번이 맞고요. 다음에 5번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이 배당금도 본원소득과 관련해서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수지 이게 경상수지잖아. 그러니까 경상수지에 속하는 건 맞지만 배당금을 지급했잖아요.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봐야죠. 악화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17번 문제 좀 볼게요. 자국 통화로 표시한 외국 통화 한 단위의 가치인 명목 환율이 7% 올랐고 자국과 외국의 물가 상승률이 각각 2%, 7% 되었는데, 자, 실질 환율을 외국의 재화 서비스 한 단위와 교환 가능한 자국의 재화 서비스의 양으로 정의를 할 때요. 실질 환율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국 수출량의 변화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 환율은 어떻게 계산돼요? 실질 환율은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쓸까요? 얘는, 자, 이거 분자에 들어가는 게요,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설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질 변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양쪽을 이렇게 P로 나눠주면, 이것도 P로 나눠주면 요거를 우리가 실질 환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저기 1이 되는 건데 상수가 되겠죠. 근데 그냥 실질 환율 계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거기는 물가 상승률과 명목 환율, 변화율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요 변화율로 바꿔주는 거야. 변화율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럼 실질 환율의 증가율은, 자, 곱하기는 더하기고요. 나누기는 빼기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실질 환율, 얘는 증가율은, 자, 명목 환율의 증가율,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같이 가긴 하죠. 그 다음에 외국, 미국 상품의 가격 상승률 이렇게 되고, 빼기 우리나라 국내 상품의 상승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대입해 볼게요. 자, 우선 명목 환율이 7% 올랐대요. 이게 명목 환율이에요. 7% 올랐고요. 자국과 외국의 물가 상승률이 2%. 자국이 이게 2%야. 오케이? 외국이 7%야. 7%.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환율은 12% 상승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 물건의 가격에 진짜 구입을 할 때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한다. 5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2024년과 2025년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그 물가지수 명목 환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정보를 한번 봅시다. 여기가 2024년이고요.
2025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국의 물가지수 보면 미국의 물가지수 있고요. 한국의 물가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변화했는데 만에서 11,000 변했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얘가 10%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자, 미국의 물가지수가 100에서 100으로 그대로 갔잖아. 그럼 미국 상품의 물가 상승률은요. 그냥 0%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명목 환율 거기 나와 있는데 100에서 110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면 명목 환율은 10% 상승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구매력 평가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짝 볼게요. 구매력 평가설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미국 물가 상승률과 환율의 변화율입니다. 이게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명목 환율이 얼마나 어떻게 변합니까 하는 것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얘가 10%야. 오케이? 10%. 자, 그런데 미국 상품의 물가의 증가율은 0%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율이 0% 돼야 되는데 10% 돼야 되는데 실제로 10% 됐네.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성립하고요. 자, 24년에서 25년에 보니까 한국의 통화량, 우리나라가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잖아. 미국은 가만히 있잖아. 왜 물가가 올라갔을까요? 통화량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 미국보다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다음에 3번. 여러분, 대미 순수출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요. 거의 실질 환율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실질 환율 나타내는 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변하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실질 환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 환율 자체는요. 거기 보시면은 실질 환율이 결정되는 건데 거기 보시면 명목 환율 상승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물론 실질 환율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자체가 실질 환율 상승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명목 환율 상승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고요. 실질 환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실질 환율은 이렇게 명목 환율과 관련이 있고요. 달러로 표시된 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여기서 실질 환율이 얼마나 변화했니? 얘는 명목 환율의 증가율에다가 미국 물건의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 빼기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의 상승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어떻게 돼? 얘 환율 지금 10%, 얘는 0%, 얘는 10%.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변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 환율은 불변이다. 맞죠? 그냥 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을 것이다. 아니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정보는 여기 없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요. 장기적인 환율 맞아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은 1 맞죠. 명목 환율은 두 나라 화폐 사이의 구매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거 맞습니다. 4번 일몰일가의 법칙에 근거해서 맞죠. 자, 5번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게 되면 순수출은 여러분 순수출이 순자본 유출하고는요 항상 거시경제 측면에서 성립하는 거고요. 구매력 평가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이시죠? 다음 20번.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 ISL은 BP 모형이 있습니다. 대체 지급 수단의 개발로 화폐 수요가 감소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요. 화폐 공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통화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재 변금이야. 고재
변금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대 금융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증가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없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얘가 당연히 확장적 통화정책이니까 얘는 국민소득의 증가는 변함이 없고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ISLM BP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답을 찾는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